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랑 같이 깊이 들어가 볼 곳은 바로 인천 계양구 귀련동입니다. 네, 규련동이요. 여러분이 쭉 보니까요. 지난 10년은 꽤 안정적이었는데 앞으로 10년은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겠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계양 테크노밸리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 미션은 이 자료들을 토대로 귀련동의 과거와 미래, 특히 사회 경제적인 모습이 어떻게 바뀔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겁니다. 네, 인구 통계부터 도시계획, 뉴스 기사까지 다 종합해서요. 조용했던 동네가 어떻게 인천 북부의 성장 엔진이 될지 한번 보시죠. 특히 그 계양구 전체 인구는 줄고 있는데 규련동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단 말이죠. 그 이유부터 좀 보고요. 맞아요. 그 부분 저도 궁금했어요. 그리고 곧 닥칠 그 인구 빅뱅, 이게 그냥 숫자만 느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인지, 또 이게 여러분께 어떤 기회가 될지 구체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 10년, 2015년부터 2025년까지를 좀 볼까요? 네, 계양구 전체 인구가 확 줄었어요. 16%나. 근데 규련동은 퍼센트 감소? 그렇죠. 정말 안정적이었네요. 이게 보니까 2013년쯤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면서 그때 들어오신 분들이 딱 자리를 잡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분들을 1차 유입 세대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1차 유입 세대. 근데 흥미로운 건 이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 같이 나이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동네 상권의 피로도 바뀌는 거죠. 예전엔 소학과나 초등학원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중고등 입시학원 수요가 훨씬 커진 거죠. 인구 구조 변화가 바로 상권 수요 변화로 이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아주 직접적이죠. 어쨌든 불확실성이 하나 해소된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이 안정된 기반 위에 엄청난 변화가 오는 건데요. 네. 바로 계양 테크노밸리. 향후 10년, 2025년부터 2035년까지 규련동을 완전히 바꿀 게임 체인저입니다. 와,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하던데요. 333만 제곱미터면 이게 감이 잘 안 오는데 거의 100만 평이 넘는 거죠. 네, 그렇죠. 여기에 주택만 1만 7천 호가 들어서고요. 1만 7천 호, 예상 유입 인구가 4만 1,000명이 넘습니다. 4만 1,000명이요? 지금 규련동 포함된 행정동 전체 인구가 한 2만 3천 명 정도인데. 네, 그러니까 인구가 단숨에 3배 가까이 뛰는 거예요. 그야말로 빅뱅이죠. 와, 진짜 빅뱅이네요. 네, 곧 시작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게 그냥 사람 수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들어올 2차 유입 세대는 기존 1차 유입 세대랑은 좀 다를 거라는 거죠. 평균 연령이 더 낮고 소득 수준은 더 높고 뭐랄까 기술에 더 친화적인. 아하, 젊고 소득 높은 기술 인력들이 많이 오겠군요. 공공분양이나 신혼희망타운도 많다고 하니 더 그렇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라이프 스타일이나 소비 패턴도 당연히 다를 거고요. 생각해보면 좀 다른 분위기의 두 집단이 같이 살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뭐랄까 두 개의 규련동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걸 어떻게 잘 통합하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와, 인구가 그렇게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면 기반 시설이 정말 중요할 텐데요. 당연하죠. 자료에도 나오던데 특히 그 규련역 사시는 분들이 엄청 원한다는 동측 연결 보행육교. 네, 그거랑 SBRT 도입. SBRT. 그거 버스인데 지하철처럼 전용 차로로 막힘없이 달리는 거 맞죠? 맞습니다. 이런 교통망 확충이 제때 안 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상상만 해도 복잡하네요. 경제 지형 변화는 더 극적일 겁니다. 판교의 1.7배나 되는 자족 용지를 확보했다는 게 중요해요. 1.7배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규련동이 그냥 잠만 자는 베드타운이 아니라 괜찮은 일자리가 있는 혁신 허브로 클 수 있다는 가능성이죠. 와, 베드타운에서 혁신업으로. 네. 그러면 상업시설에 엄청난 기회가 열리는 거죠. 예를 들면 그 고소득 젊은 층들 대상으로 하는 코딩 학원 같은 창의 융합 교육? 네네. 아니면 좀 트렌디한 브런치 카페나 수제 맥주집 같은 거요. 가족 단위 외식 레스토랑도 그렇고. 그렇죠.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병원, 특히 소아과나 치과 같은 1차 의료기관, 또 고급 빵집이라던가 요즘 많이 키우시는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같은 생활 편의 시설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어요. 와, 정말 상권 지도가 완전히 새로 그려지겠네요. 물론 부동산 가치도 오르겠지만. 그렇죠.
근데 또 너무 오르면 기존 상인분들이나 주민분들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도 생길 수 있어서 이것도 좀 신경 써야 할 부분이고요. 그렇군요. 기회와 우려가 공존하네요. 아, 그리고 또 변수가 있었죠. 네, 두 가지 정도요. 하나는 긍정적인 거, 지역의 수건이라는 귤현 탄약고 이전. 이게 진짜 되면 64만 제곱미터, 엄청난 땅이 생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반대로 좀 걱정되는 건 광역 폐기물 소각장 건립 논란. 이건 좀 환경 문제나 주민 갈등 소지가 있어 보이고요. 그렇죠. 그건 좀 부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귤현동은 지난 10년의 안정을 발판 삼아서 네, 그걸 바탕으로 계양 테크노밸리라는 아주 강력한 엔진을 달고 앞으로 10년 동안 인구 구조나 경제 지형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대전환기를 맞게 된다. 네, 정말 근본적인 변화네요. 특히 그 고소득 젊은 층 유입에 맞춰진 상업이나 서비스 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엄청난 성장을 뒷받침할 인프라, 학교나 교통 같은 것들이 제때 확충되어야 하고, 그렇죠. 그게 속도를 따라가 줘야죠. 그리고 기존 주민들과 새로 들어올 주민들, 이 1차 유입과 2차 유입 간의 사회적인 통합, 이걸 어떻게 잘 만들어갈지가 귤현동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지역 공동체 운영 방안, 거버넌스 구축이라고 하죠. 그게 정말 중요해질 겁니다. 정말 역동적인 10년이 되겠네요. 네, 아주 흥미로울 시기가 될 거예요. 오늘 저희와 함께 귤현동의 변화를 쭉 따라오셨는데요. 여러분,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어떤 기회가 보이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이곳 귤현동의 주민이시라면, 혹은 여기서 뭔가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창업가라면 이 변화를 어떻게 활용하고 또 대비하시겠습니까? 네,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